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026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교는 건국대학교입니다. 내년 건국대학교 주요 사항 혹은 변경점에 대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우선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부터 전 영역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의 지원 자격의 일부가 변경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형 전체가 변경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크게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틀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모집하는 지원군이 바뀌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편차값들이 생길 수가 있거나, 아니면 모집 단위가 바뀌게 되면 위아래에 있는 학교 라인업들에 대해서도 좀 변수값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그래도 정시 전형에 대해서 좀 고려하는 학생들한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6개의 모집 단위가 기존에는 가군하고 다군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가군에 있었던 모집 단위들을 전부 다군으로 이동을 시켰고, 원래 다군에 있었던 모집 단위들을 전부 다 나군으로 이동을 시켰다라는 점, 이렇게 해서 좀 바꿨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 전형부터 한번 보면요, 올해는 이제 470명 모집을 했는데 내년에는 428명으로 전체적으로 한 42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원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졸업 예정자 전부 상관이 없고요. 추천 인원도 제한이 없어요. 실제로 내년에도 기본적인 내용은 제한이 없는데, 어떤 변수값이 생겼냐,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5개 학기를 모두 국내 고등학교를 재학해야 된다. 요게 어떻게 보면 좀 변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건국대 라인부터 밑에 있는 학교들의 이 자격 요건들을 보면은 이제 특정 부분에서 요런 멘트들이 가끔 보이실 거예요. 3학기 이상의 성적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요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5개 학기가 필요한데 3학기 이상의 성적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고1 때는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들어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3개 학기 정도만 국내 학교를 다니게 되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원래는 지역균형 전형도 조건만 되면 지원이 가능했는데, 건국대는 요거를 빼버린 거죠.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5개 학기 성적을 전부 국내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보겠다. 그러면 그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한테는 불이익일 수 있지만,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의 변경 사항이다. 그래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형 요소는 교과 70%에 정성평가 30%고, 교과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예정자, 현역생만 3학년 1학기까지고, 졸업자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해서, 특히 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솔직히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요런 것도 이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현역생들도. 왜냐면 현역생들 입장에서도 수시 전형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다음에 재수를 할 때, 물론 일반적으로 수능 준비를 하지만 수시 재수라고 하는 걸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종합 전형이든 지금 보시고 있는 요 정도 라인에서 교과 전형이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졸업하고 나서도 수시 전형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3학년 2학기까지는 관리를 다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3학년 2학기는 관리하기가 어렵죠. 수능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면접에 올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이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면은 일단은 대학에 붙을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희망 회로가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거의 놀죠. 근데 이럴 때 되게 관리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내신이 1등급이나 2등급 초반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꼭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 꼭 3학년 2학기까지 꼭 관리해라.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성평가는 이제 학업하고 진로라고 하는 두 가지 역량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학업은 성취, 태도, 진로는 이제 교과 이수, 그 다음에 교과 성취도,
그래서 학업 역량 20%의 진로는 한 10% 정도가 반영된다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학폭은 이미 올해부터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호부터 지금 9호까지 감점 처리 형태를 가지고 있고 총점은 1000점입니다. 1000점 기준에서 감점을 한다. 종합전형은 KU 자기추천 전형이라고 하고요. 올해는 813명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25명이 늘어요. 인원이 느네요. 아까 교과전형 인원이 주는데 838명 모집을 하고요. 전형 요소는 동일합니다. 1단계 3배수에 2단계에서 면접 30%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평가 요소를 보면 학과나 학부 모집과 자유전공으로 좀 분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과 모집 기준에서는 학업 진로 공동체라고 하는 걸 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학과나 학부는 그 진로와 연계되는 과정들, 노력들을 보는데 이제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로라고 하는 거하고 연계하면 물음표가 많이 붙잖아요. 뭐 이거 어디에 진로에 맞춰?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유전공 학부는 서류 평가를 할 때 진로 역량을 안 봅니다. 주로 뭘 보냐? 이제 건국대는 성장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학교들은 자기주도 역량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성장 혹은 자기주도 아니면 뭐 발전 가능성 이런 방식으로 자유전공 학부는 그걸 평가를 한다. 건국대학교 자유전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성장이라 불리는 파트가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요거 두 가지죠. 자기주도성과 문제 해결력. 그러면 결국 자기주도성과 문제 해결력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학업과 연관해서 그 부분에서의 얼마만큼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했느냐 아니면 학업과 연계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면 실제로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20%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도 플러스 알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자유전공학부도 학업 역량 아니면 학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생기부의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셔야지 이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아래 50%만을 보고 학업 되게 낮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놓치시면 안 되니까 이런 거 꼭 기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반적인 학부는 학업이 30, 진로가 40, 공동체 30입니다. 뭐 이거는 뭐 항상 했던 얘기니까 더 자세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하고 동일한 반영 비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 진위 여부 그리고 개인당 한 10분 내외니까 질문 문항으로는 한 2문항에서 3문항 뭐 그 안에 이제 꼬리를 물 수 있는 압박 질문 뭐 한두 문항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논술 전형은 이제 올해는 395명 근데 이제 내년에는 311명으로 인원이 좀 많이 줄어요. 한 지금 84명 정도 주네요. 전형은 논술 100%입니다. 그래서 이 건국대 논술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면 이제 내신과 상관없이 논술 100%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데 최저가 만만치 않아요. 일단 최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인문자연은 2합 5예요. 한국사 5등급. 그리고 수의예과, 그죠? 건국대의 가장 인기 있는 과, 뭐 최상위과라고 하는 수의예과가 3합 4. 굉장히 빡빡하죠? 그리고 한국사 5등급. 이제 논술 유형 기준에서 보면은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 자연, 그리고 자유전공 학부 이런 식으로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인문사회 1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순수 인문사회 관련 학과. 그래서 여기는 국어사회 기준에서 2문항을 보고 인문사회 2가 이제 경영, 상경계열 쪽. 국어사회 1문항하고 이제 수학과 사회에 연계되는 3문항 정도.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학 4문항. 자유전공은 국어하고 통합사회. 예, 통합사입니다. 거기서 1문항 그리고 수학은 3문항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 내에 출제를 한다라고 하고 아마 큰 차이는 없겠지만 시행 계획안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꼭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참조해야 된다. 건국대 정시 전형 기준에서는 일반 전형은 가나다 이 세 군에 널리 퍼져 있고요. 올해 기준에서는 가군이 534명, 나군이 562명, 다군이 123명이었어요. 근데 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몇몇 모집 단위들이 가군에서 다군으로,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해서
각 군에 맞는 인원들의 변경점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군이 330명, 나군이 681명, 다군이 277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19명에서 1288명으로 인원이 는 것도 는 거지만 각 군에 설정되어 있는 모집단위와 인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정시까지 고려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건국대학교의 정시의 성적을 100%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내년에 정시 봤을 때 성적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학폭은 총점에서 간점 처리, 수능 100%입니다. 수능에 대한 이제 반영 영역 기준에서는 뭐 동일합니다.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그냥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정시 전형이 올해부터는 이제 모집 단위가 다 있지만 불구하고 뭐 이렇게 요즘에 얘기하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수능에서는 언어 중심 A, 수리 중심 B 해서 요렇게 해서 평가하는데 수리 중심 B라고 하는 건 수리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언어 중심이라는 건 언어에 대한 영역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바로 사회과학과 경영부동산과학원이라 불리는 이게 원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문계열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학 반영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건국대도 정시 전형에서 바라보는 기준점은 확실히 우리는 자연계 출신의 학생들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냐? 그 친구들이 일단은 좋든 나쁘든 인문계 지원 출신자들에 비하면 수학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더 상대적으로 역량이 더 우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통합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외교, 행정, 사회과학대학에는 융합전공, 여기에 뭐 기술의 경영. 솔직히 이 학과들이 수학을 뭐 얼마나 활용하는 학과일까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과, 뭐 무역, 뭐 통계, 경영 충분히 수학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반영하는 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정치외교학을? 행정학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수 어문계열 학과 빼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거의 모집 단위들은 다 일단은 수학자라는 뽑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시까지 갔을 때 수학이 최소한 제 기준에서는 3등급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인서울 중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겁니다. 오늘 건국대 편이었습니다. 건국대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그냥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무튼 소개해드리는 이 건국대하고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동국대 이 두 학교의 특징이 교과에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갈림길이 쓰게 되는데 솔직히 건국대, 동국대를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래도 2등급 극초반은 돼야 된다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의 1등급 후반 안에 들어와야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빼면 결국에 대부분이 그래서 종합전형에 거의 여기는 막 올인들을 하거든요. 막 몰려가지고. 근데 실제로 건국대, 동국대를 막상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거꾸로 수능이라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건국대, 동국대가 교과에 수능 최저 없으니까 나 최저 공부 안 하고 수능 공부 안 해.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학교들이 최저를 안 하지만 내가 어차피 다른 학교들도 써야 되는 부분에서 수능 최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능 공부를 하는 거다. 이 인식으로 정시까지 고려하는 어떤 후보지가 될 수 있는 학교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시까지 갔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일반고 학생들의 현실적인 가장 위에 있는 라인들이 또 요 라인들이에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아직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자신의 어떤 그 목표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맞는 뭐 당연히 전형에 맞춰 준비도 하지만 정시까지 꼭 고려하는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건국대 편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